누메릭 업다운 컨트롤은 특정 범위 내에 있는 숫자 값을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숫자 값을 입력할 수도 있지만 우측에 위아래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숫자 값이 하나씩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을 먼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계산기를 만드는 겁니다. 원금이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누메릭 업다운 컨트롤을 통해서 연도를 지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10을 입력을 하게 되면 1차 년도부터 10차 년도까지 원금의 이자 수익 이것을 합한 금액이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레이블 3개 그리고 여기도 레이블이 있네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가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메릭 업다운 컨트롤 여기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계산된 결과가 나오는 다음과 같은 멀티 라인을 갖고 있는 텍스트 박스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을 함께 해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레이블, 첫 번째 레이블 여기에 텍스트는 프린시펄 원금 하고 쓰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텍스트 박스, 자 여기에 텍스트 박스가 여기 있네요. 자, 이것을 옆에 위치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 텍스트 박스 좀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보더 스타일 이거를 3D로 할 거예요. 보더 스타일, 자 픽스 3D 여기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 텍스트 박스의 참조 변수는 텍스트 박스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유의미한 참조 변수 이름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자, 저는 실습이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레이블, 자 또 다른 레이블 여기에 이자율을 인터레스트 레이트라고 텍스트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텍스트 박스, 자 여기 있네요. 요거를 집어넣고, 자 그리고 이거는 앞에 것과 동일한 형태로 가져갈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이 텍스트 박스의 참조 변수 텍스트 박스 2라고 되어 있네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자 또 다른 레이블 요거를 위치시켰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이것은 이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어스 나왔죠. 그 다음에 누메릭 업다운 컨트롤, 자 그것은 여기 있네요. 누메릭 업다운 컨트롤 여기에 위치시켰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참조 변수 누메릭 업다운 1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네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합니다. 버튼, 자 여기 버튼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하고 좀 크기를 좀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 크게. 그 다음에 이 버튼의 텍스트 이거는 calculate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버튼에 대한 참조 변수 버튼 1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을 또 하나 추가를 합니다. 결과가 나오는 부분, 자 여기에 자 아웃풋이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웃풋. 그리고 이 아래 또 다른 텍스트 박스를 위치시킬 겁니다. 텍스트 박스 여기 있네요. 요거를 좀 더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선으로 하겠습니다. 멀티라인. 자, 이거를 클릭. 이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있는 멀티라인은 여기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다만 자주 사용하는 프로퍼티 여기에 모아놓은 것 뿐이죠. 자, 선택을 했으니까 여기에 true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크게 좀 만들어 놨어요. 자, 이젠 이들 객체에 대해서 프로퍼티 값을 좀 더 상세하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2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메릭 업다운 컨트롤, 자 이것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쭉 한번 볼까요? 보더 스타일 3D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메릭 업다운에서 최대 최소를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맥시멈. 자, 여기 맥시멈. 이걸 최대 10까지만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10이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미니멈 값. 이것도 여기에 맥시멈이 위쪽에 있네요. 야, 이것을 10으로 바꾸고 미니멈을 1로 바꾸겠습니다. 1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할 수 없고 즉 쓰기만 할 수 있는 것. 리드 온리. 자, 사용자가 여기 있는 값을 변경할 수 없게끔 하는 것. 리드 온리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요거를 false에서 true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회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초기값. 실행됐을 때 여기 나타나는 초기값. 이것을 value에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value. 현재는 10으로 되어 있는데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실행되면은 1 값이 초기화돼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멀티라인으로 쓴 텍스트 박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자, 멀티라인. 여기 이미 true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read only로 하겠습니다. read only true. 자, 그리고 스크롤바. 자, 위아래로 이쪽에 내용이 넘칠 경우에 여기에 수직에 스크롤바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롤바.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넘치게 되면 수직으로 스크롤바를 만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Shift 키를 눌러서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자, 왼쪽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왼쪽 정렬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시간이 걸립니다. 좀 약간 딜레이가 있는데 좀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왼쪽 정렬. 그리고 요것과 요거. 자, 기다리면은 이렇게 수평 정렬. 자, 이때 인터벌이 조금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이것도 중복 선택. 그리고 선택. 자, 이렇게 등등의 것들을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화면에서 이제는 캘큘레이트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호출되는 메소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이 클릭이 되면은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오고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을 읽어와서 이자율 계산을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여기 아웃풋 텍스트 박스 컨트롤 내에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이 클릭됐을 때 자, 이벤트 여기 있죠. 다시 한번 클릭 버튼 클릭 여기 있죠. 자,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자율 읽어오는 값들 3개 우선 2개 텍스트 박스에 있는 원금과 이자율을 읽어와서 변수에 할당하고 그리고 누메릭 컨트롤에서 연도 이것을 읽어와서 변수에 할당.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을 가지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principal 여기 있는 값을 읽어옵니다. 참조 변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죠. 자, 여기 참조 변수 텍스트 박스 1. 자, 여기 텍스트 박스 1. 여기서 텍스트 값을 읽어옵니다. 그럼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 값이 읽어오겠죠. 근데 그 숫자 값은 문자입니다. 따라서 파싱을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더블로 바꾸겠습니다. 파스. 자, 이것을 통해 다시 파스. 자, 이렇게 해갖고 텍스트 박스 참조 변수를 통해서 텍스트 박스 객체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그를 더블로 바꿔요. 바꾸고 난 다음에 이 값을 할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수를 지정해야 되죠. 더블 타입으로 여기 principal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변수 이름은.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읽어와서 더블로 바꾸고 그것을 여기 있는 변수에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자율 레이트입니다. 자, 이것을 텍스트 박스 2 두 번째 이거에서 텍스트를 읽어옵니다. 물론
문자열이기 때문에 더블로 파싱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파싱. 자, 레이트 갖고 왔습니다. 이제는 누메릭 업다운, 여기 있는 값도 읽어와야겠죠. 자, 누메릭 업다운, 누메릭 컨트롤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보면은 누메릭 업다운 1로 설정되어 있네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누메릭 컨트롤 객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쪽으로 와서 여기 누메릭 컨트롤 참조 변수, 그리고 여기 밸류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누메릭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누메릭, 숫자 값만 갖고 값을 읽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숫자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프로퍼티 이름도 밸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앞쪽에 있는 텍스트 박스, 텍스트, 즉 문자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뒤에 텍스트가 프로퍼티로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누메릭 컨트롤에서 읽어온 값, 밸류, 이거를 정수형으로 바꿉니다. 물론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형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진 결과 이거를 정수형의 번수에 할당합니다. 이어. 자,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텍스트 박스에서 값을, 즉 문자를 읽어와서 각각의 더블로 변환한 것. 그 다음에 누메릭 컨트롤, 여기서 값을 읽어와서 이어에 할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열, 스트링 타입의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아웃풋이라고. 그리고 이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 그 다음에 탭을 쓰겠습니다. 탭, 그 다음에 어마운트, 그리고 탭,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문자열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요게 나타나는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 그를 이렇게 아웃풋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래서 계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미리 복사를 해놨어요. 자, 여기 있는 건 요 코드입니다. 퐁은이 반복되면서 1년차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누메릭 컨트롤에 있었던 이 이어, 이 연도의 만큼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서 문자열로 만드는 부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원금에 해당되는 부분 변수, 자, 틀리기 때문에 이거 오류가 났는데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 더블로 바꿀 거예요. 더블. 그리고 여기 매스도 마찬가지로, 매스는 리턴이 모두가 더블 타입입니다. 따라서 요 형변화는 지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원금 곱하기 매스입니다. 매스. 자, 여기 파워, 여기 레이트 있죠? 이자율입니다. 사용자가 2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서 0.2가 됩니다. 100으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1로 더하면 1.2가 되는 거죠. 1.2, 거기에 이어를 지수로 올립니다.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지수승으로 올리는 것. 그걸 갖고 원금과 함께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당 연도에, 특정 연도에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각각에 해당되는 잔고가 여기 어마운트에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걸 갖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아웃풋 문자열 내에 또 추가를 합니다. 연결합니다. 뒤에 연결하는 거예요. 뒤라는 것은 여기 엔터 뒤에 연결하는 겁니다. 자, 문자열 보관을 썼어요. 이어 카운터 1차년도, 2차년도 계속 증감이 되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마운트, 해당 특정 연도에 원금과 이자율을 계산한 합산 금액. 자, 이렇게 하나씩 붙여 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웃풋에서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 들어가 있고, 폼은 한 바퀴를 돌면은 요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기존에 있는 문자열에 추가를 하는 겁니다. 뒷부분에. 그리고 한 번 더 들어왔어요. 2차년도가 되겠죠. 2차년도에 대한 계산이 끝나고 2차년도에 해당되는 2,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액수, 그것을
요것과 이전에 포문에 있었던 1차 연도 그 문자열과 그리고 현재 계산된 요 내용 함께 뒤에 계속 기차 10칸이 객차가 연결되는 것처럼 계속 뒤에 붙여나가게 될 겁니다. 자, 붙여나가는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면은 아웃풋 속에는 해당 연도까지 각각의 연도에 해당되는 총 금액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여기에 있는 아웃풋 텍스트 박스에 기록을 할 거예요. 자, 아웃풋 여기 텍스트 박스 3입니다. 이 텍스트 박스 객체를 참조하고 있을 수 있는 참조 변수 이름이에요. 자, 여기에 텍스트에 아웃풋에서 만든 모든 것을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 결과를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에 원금 만을 집어넣습니다. 이자율 20%. 이연은 자, 이거를 올려보겠습니다. 5차년도까지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1차년도 계산된 것, 2차년도 계산된 것, 3차년, 4차년, 5차년도 계산된 것. 이런 문자열들은 여기 아웃풋에 뒤에 계속 붙여나가게 될 겁니다. 붙여나갔던 것들을 텍스트박스 3, 현재 이 텍스트박스입니다. 여기에 텍스트로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웃풋에 있었던 문자열들이 모두 텍스트 쪽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calculate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들은 칸을 좀 조정하면 좀 더 이쁘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누메릭 컨트롤과 그 텍스트 박스 요게 값들을 읽어와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계산식을 수행하고 그 계산된 결과를 아웃풋이란 문자열 속에 계속 누적해 나가고 누적된 결과를 마지막에 텍스트 박스 3 이 텍스트 박스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 변수죠. 거기에 텍스트에 각각 복사해 넣게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있는 것들 소스 코드에 있는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 그리고 폼 클래스에 있는 여기 뷰 코드 여기 있는 내용 모두 코드를 분석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앞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에서는 이자율을 계산하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메릭 컨트롤이라는 객체를 사용해서. 그래서 프로퍼티를 미니멈 1, 맥시멈 10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누메릭 컨트롤에 접근할 수 없게끔 리드 온리 프로퍼티를 true로 설정을 했어요. 자, 소스 코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출력 결과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우스의 동작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동작을 보게 되면 왼쪽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이벤트, 그리고 띄는 이벤트, 휠 마우스를 돌리는 이벤트, 그리고 마우스를 무브하는 이벤트,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우스의 이벤트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마우스의 해당 좌표, 위치, 즉 X값과 Y값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마우스의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함께 전달되는 인수값들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함께 전달되는 인수, 어떤 것이 있는지 온라인 매뉴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4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함께 전달되는 인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즉, 버튼, 이 인수값은 마우스의 오른쪽, 왼쪽, 중간 등등의 버튼의 종류를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 이것은 마우스의 버튼을 몇 번 클릭했느냐, 이 인수값을 저장하는 것이 클릭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Y, X, Y, 이거는 마우스의 현재 위치, 그 2차원 좌표값을 X 그리고 Y 값에 저장해서 이벤트와 함께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아주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스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마우스에 어떤 버튼이냐, 그리고 클릭을 몇 번 했느냐, 그리고 마우스에 이벤트가 발생한 그 지점, 좌표값을 지정한 변수들입니다. 자, 이걸 갖고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에 이벤트가 발생하는 영역은 이 폼 객체의 클라이언트 영역입니다. 따라서 폼을 기준으로 마우스에 이벤트를 포착을 해야 돼요. 자, 우선 마우스의 움직임, 버튼이 눌리는 경우, 그 다음에 뛰는 경우, 그리고 이동하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겠죠. 마우스가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할 때 그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선 마우스에 눌려진 상태, 이벤트는 여기 있습니다. 마우스 다운이에요. 즉, 이 클라이언트 영역에서 마우스가 눌려졌다, 키가 눌려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이벤트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마우스가 눌려진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돼요. 마우스가 눌려졌다는 말은 그리기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자, 불 타입으로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프로퍼티 이름은 여기에 should paint, 그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프로퍼티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디폴트로 false라는 값을 입력을 했어요. 자, 물론 이 프로퍼티는 이 폼 클래스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프로퍼티입니다. 따라서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마우스가 눌려졌다,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프로퍼티 값을 true로 바꾸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폼 객체 속에서 마우스가 눌려지면 이 should paint라는 불 타입의 값, 이것은 그리기 시작한다는 의미의 true로 설정을 해놓게 된 겁니다. 그 반대로 여기에서 이벤트가 릴리스가 됐을 때, 띄어졌을 때, 마우스가 띄어졌을 때, 즉 마우스가 업되는 이벤트를 얘기를 하겠죠. 이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 이쪽에서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기를 종료를 의미하는 여기에 false로 설정을 해놓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걸 생각을 해봅시다. 이동하는 것, 마우스 무브예요. 마우스 무브 어디 있나요? 여기에 마우스 무브라는 이벤트가 있네요. 그것을 처리하는 것, 이쪽에서 처리합니다. 자, 무브가 되기 바로 전에 반드시 마우스가 다운이 돼야 됩니다. 다운이 되어야지만 should paint라는 프로퍼티가 true로 변경이 되고 이 true 값이 무브하는 과정에서 적용이 됩니다. 자, 만약 여기 있는 should paint 이게 true라면 true라면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픽스라는 클래스가 나옵니다. 그래픽스. 이 그래픽스라는 클래스는 그림을 그리기 위한 도구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우선 붓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감에 해당되는 컬러, 그리고 도형, 이런 등등의 것들이 존재를 해요. 자, 그래픽스라는 클래스는 그림 도구를 모아놓은 클래스들입니다. 그런데 이 그래픽스라는 클래스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그 자원을 한정적입니다. 자원이 한정적이라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각 반납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 그래픽스 클래스를 갖고 객체를 만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 클래스를 갖고 참조 변수를 만듭니다. 그래픽스. 자, 픽스라고 참조 변수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생성자를 만듭니다. 생성자. 이거는 메소드 즉각 불러냅니다.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클래스는 별도 없이 create graphics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만들어지면 이 객체,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객체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 참조 변수에 할당이 되면은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사용할 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바로 즉각 반납을 해야 돼요.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using이라는 지시어를 써서 사용하게 됩니다. using 해서 이 안에 집어넣게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 안에서 그래픽스라는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그래픽스 객체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using이라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여기에 그래픽스 객체는 즉각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썼어요. 이 안에서만 잠시 그래픽스 객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픽스 참조 변수예요. 이거를 통해서 안이 채워진 타원을 만듭니다. fill ellipse 타원을 만들어요. 자, 이 타원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5개의 인수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 같이 첫 번째 인수 물감을 만들어야 돼요. 붓을 만들어야 됩니다. 붓. 자, 그리기 위한 붓. new. 자, 뭘 만드냐면 브러쉬를 만듭니다. 붓을 만들 거예요. 솔리드. 자, 내부가 채워져 있는 브러쉬를 만들 겁니다. 브러쉬. 자, 브러쉬에 인수들이 나옵니다. 우선 컬러를 만들어야 돼요. 컬러. 어떤 컬러냐? 블루, 바이올렛. 요 컬러로 정의를 했습니다. 물감. 다시 한번 타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득 채워진 타원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붓을 설정하고 붓에 묻히는 물감, 바이올릿 이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원이 그려지는 시작 지점 이것은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수를 갖고 설정을 합니다. E 그리고 X 자 X 지점 그리고 E의 Y 지점 여기에 블루 바이올릿이라는 컬러를 갖고 타원을 만드는 시작 지점이에요. 즉 마우스에 의해서 이동되는 시작 시점 마우스가 여기 있었죠.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처음 이동하기 전에 시작이 되는 부분 여기에 좌표값을 2개의 인수로 하게 돼요. 타원의 크기 가로 4 높이 4의 크기의 타원을 만듭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으로 수행이 되게 돼요. 다시 한번 디자인 창에서 마우스 이벤트 버튼을 누르는 경우 그 다음에 띄는 경우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동하는 3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를 합니다. 마우스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할 경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따라서 이동하기 전에 마우스 버튼이 눌렸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3개의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우스가 눌려졌다. 그럼 슈드 페인트 불 타입 요 변수에 true로 할당합니다. 마우스가 띄어졌다. 그러면 슈드 페인트 이 변수에 false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이동할 경우 슈드 페인트 즉 눌려졌다. 눌려진 상태에서 이동을 한다. 그게 true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릴 때 그래픽스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 그래픽스 객체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한쪽 응용 프로그램에서 점유할 수가 없어요. 사용이 끝나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using이라는 키워드를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윈도우 10이 갖고 있는 그래픽스 객체 이것을 그래픽스라는 참조 변수를 통해서 참조하게 됩니다. 이 참조 변수를 통해서 타원을 그려요. 먼저 붓을 설정합니다. 붓, 브러쉬, 붓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컬러를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붓에 컬러가 묻혀진 형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의 시작 지점 여기 있는 인수를 갖고 X와 Y 값을 갖고 타원이 그려지는 시작 지점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타원의 가로와 높이를 지정하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가면 직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볼까요? 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빨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누른 상태에서 빠르게 이동. 그러면 여기 있는 작은 조각의 형상이 있어요. 이것은 타원입니다. 타원. 그리고 타원이 그려지는 시점, 그리고 가로와 높이, 이거는 4픽셀과 4픽셀입니다. 가로는 4픽셀, 높이는 4픽셀. 그런 형태가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마우스를 빠르게 움직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천천히 움직이면 마치 연결된 것처럼 보일 뿐이죠. 자, 이와 같은 방법대로 여러분들은 마우스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타원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가득 채워진 렉탱귤러, 즉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빠르게 움직여 볼까요? 자, 빠르게 움직이면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직사각형이 보이게 됩니다. 직사각형. 조금 전 예제에서는 타원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끝이 동그랗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연결해서 마치 직선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가로 높이 좀 바꿔볼까요? 자, 이거를 100으로 해보겠습니다. 높이를 10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높이가 100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높이가 100픽셀만큼 올려진 직사각형이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높이에 해당되는 값을 100픽셀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래픽스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왼쪽 마우스 버튼 눌렀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동을 해볼까요? 자, 똑같은 형상이 나와요. 자, 이제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이 아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인 경우에는 그리지 않고 오로지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이동할 때만 그려지게끔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이 눌려졌을 때, 그리고 AND 복합 조건 연산자입니다. 자, 여기 있는 2라는 두 번째 인수, 그 가운데 버튼이라는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버튼의 프로퍼티가 버튼의 마우스 버튼, 그리고 점, 왼쪽 마우스 버튼일 경우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우선 마우스가 눌려졌는지 확인하는 슈드 페인트 조건이 참인지 보고, 그리고 2란으로 전달된 두 번째 인수의 버튼, 그 버튼이 마우스 버튼의 왼쪽 버튼이냐, 이걸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쪽도 참여해야 되고 이쪽도 참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왼쪽 마우스 버튼이 눌려졌을 때, 그때 화면에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이 조건이 false가 되기 때문에 그려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그리기 합니다. 정상적으로 그려지죠. 근데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는 지금 누르고 있습니다. 그려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마우스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두 번째 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는 이 폼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참조 변수가 될 거예요. 즉, 이 이벤트가 발생된 객체의 참조 변수입니다. 두 번째 인수, 이거는 이 이벤트에 딸려오는 부가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마우스의 현재 위치, X와 Y 값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에 어떤 버튼이 눌려졌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와 함께 오는 두 개의 인수, 첫 번째는 이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 호출된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참조 변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이벤트와 함께 딸려오는
부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참조 변수예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강의 노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버튼에 대한 두 번째 인수에서 넘겨주는 버튼에 대한 프로퍼티, 그리고 X와 Y 값에 대한 프로퍼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클릭, 이것은 버튼이 몇 번 눌려졌는지, 더블 클릭인지, 세 번 클릭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수로 전달되는 것,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퍼티들입니다. 자, 이벤트에서 처리하는 예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픽스 객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윈도우 10이라는 OS에서는 이 그래픽스 객체는 매우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즉각 반납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예제와 같이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이 그래픽스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using이라는 명령문, 범위를 벗어날 때 이 객체는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면서 디스포스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호출해서 깨끗하게 그래픽스 객체가 윈도우 10 시스템 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게 됩니다. 키보드에서 특정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처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특정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키프레스 이벤트는 사용자가 입력한 키를 이벤트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키프레스 이벤트는 펑션 키라고 얘기하는 변경키, 즉 Shift, Alt, Ctrl, 이것들은 파악할 수 없어요. Shift, Alt, Ctrl과 같은 변경키를 함께 파악하고 싶을 경우에는 키업, 그리고 키다운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키업이라는 것은 키를 놨을 때, 릴리스 했을 때, 그리고 키다운은 키를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은 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이벤트와 함께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의 인수로 전달되는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마우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마우스 이벤트 핸들러 메소드에 전달되는 인수들에 대한 내용과 비슷해요. 함께 전달되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내용은 예제 코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 모디파이어라는 것, 이거는 펑션 키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어떤 펑션 키가 눌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modifiers, 여기에 있는 프로퍼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예제 한번 실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레이블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블은 키프레스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결과를 수록하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키다운 또는 키업 됐을 때 나오는 정보들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키프레스는 눌려진 현재 키만 나열될 수 있어요. 현재 눌려진 키에 대한 알파벳, 그리고 문자, 이런 것만 표시됩니다. 그리고 키다운, 키업, 이 이벤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펑션 키, 그리고 그 눌려진 키에 대한 실제 값, 그리고 ASCII 코드 값, 이런 등등의 것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예제를 한번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해봅시다. 다음 폼 객체 위에 레이블 두 개를 위치시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키프레스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키가 눌려졌는지 그를 텍스트로 표시하는 부분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것은 키다운 또는 키업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해당되는 내용을 텍스트로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아래에 있는 것, 텍스트, 이것을 오토 사이즈를 여기에 false로 바꿔보고 그리고 화면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키 이벤트가 들어가는 것, 입력되는 것, 이것은 폼 객체상에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벤트로 가서 여기에 키 프레스. 자, 키 프레스 한번 찾아볼까요? 키 프레스 여기 있네요.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자, 앞에서 있던 것처럼 레이블 1 여기 있는 참조 변수 제일 위로 가면은 레이블 1으로 되어 있네요. 자, 레이블 1 여기에 텍스트에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어떤 문자열이냐? 키 프레스드 요것과 함께 문자열 보관을 할 겁니다. 여기에 달러 표시. 그리고 이 안에 변수를 지정을 합니다. 변수 지정. 변수는 어떤 변수냐? 이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함께 전달되는 부가적인 정보.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떤 키가 눌려졌냐? 키 캐릭터라는 프로퍼티를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끝을 의미하는 세마이콜론. 자, 눌려졌을 때마다 이 키가 보여질 거예요. 요 문장이. 자,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5. 자, 여기 써있죠. 그 다음에 A키를 누릅니다. A. 그러면 여기 pressed A. 이게 나옵니다. B를 눌러볼까요? B, C, D. 그리고 샵 표시. 자, 이렇게 등등의 것들이 키프레스라는 이벤트에 의해서 요 레이블의 텍스트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키 다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키를 눌렀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것. 자, 여기에 적용을 할 거예요. 자, 우선 키가 입력받는 부분은 폼 객체입니다. 폼 객체상에서 키보드 키가 입력받을 거예요. 이벤트가 발생할 겁니다. 자, 폼 객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벤트로 가서 키 다운을 하겠습니다. 눌렸을 때. 자, 눌렸을 때. 자, 이 안에 이미 제가 복사해 놓은 것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에 요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키 레이블. 자, 여기에 이걸로 바꾸도록 할게요. 레이블 2가 되겠죠. 자, 이 이벤트에서 나온 결과를 요 두 번째 레이블에 집어넣도록 할 거예요. 두 번째 레이블에 대한 참조 변수 이름은 레이블 2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레이블 2로 텍스트 여기 있는 문자열을 집어넣게 될 거예요. 자, 이때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부가적인 정보 요거를 활용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앞에 문자열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참조 변수가 가리키는 인수 그 중에 alt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yes냐 no냐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키보드를 누를 때 알파벳과 그리고 펑션 키 특히 alt라는 펑션 키를 누르게 되면 요 부가적인 정보 프로퍼티인 alt에서 true가 됩니다. 참이 되면 요 문자열이 리턴 되는 거죠. 만약에 alt 키가 눌려지지 않았다. false다. 그러면 no가 여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shift도 마찬가지예요. shift 키를 눌렀냐? 이것을 보는 겁니다. 참이면 요 문자열이 앞에 있는 문자열과 연결이 될 거예요. 컨트롤 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키코드 그 다음에 키데이터 여기 있는 키데이터는 눌려진 알파벳과 그리고 펑션 키 이것을 한꺼번에 출력하는 겁니다. 만들어서 앞에 있는 문자열과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키밸류 ASCII 코드 값입니다. 알파벳이 눌려졌을 경우에 그 알파벳에 해당되는 ASCII 코드 값 이것을 2의 키밸류라는 프로퍼티를 통해서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자열 연결해서 여기 있는 문자열 연결해서 그 다음 문자열 연결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문자열들을 만들어서 레이블 2의 텍스트에 복사를 해놓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F5. 자, 여기서 컨트롤 키와 A키를 누르겠습니다. A키. 자, 이렇게 변화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자, 이렇게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Alt 안 눌렀고, Shift 안 눌렀고, 컨트롤 키 눌렀고, 그리고 눌러진 키는 V. 그리고 V에 대한 ASCII 코드 값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키 데이터는 눌려진 키의 값과 그리고 펑션 키, 여기 있는 것, 함께 출력되는 것. 이게 키 데이터에 해당되는 값이에요. 키 데이터. 여기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자, 이것은 키가 눌려졌을 때를 얘기를 해요. 이제 릴리스 됐을 때, 키가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 이벤트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여러분들 이걸 선택하라면 안 돼요. 이 키 이벤트를 받는 것은 이 폼 객체입니다. 자, 폼 객체에서 이번에는 키가 위로 놀려졌을 때, 즉 키가 위로 올라왔을 때, 그때의 이벤트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레이블 1에 있는 텍스트, 이것을 빈 문자로 하겠습니다. 지우는 거죠. 즉 또 하나 레이블 2, 두 번째 레이블에 있는 텍스트도 모두 지우는 겁니다. 지운다는 의미는 이렇게 빈 문자로 집어넣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trl F5. 다시, 자, 이전에 만들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워야 새로 컴파일 돼서 수행이 될 겁니다. 자, Alt X를 누릅니다. Alt X. 자, 이렇게 눌려진 걸 보죠. 그 다음에 Alt B. Alt B. ASCII 코드 값 여기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소스 코드들, 어떻게 키의 이벤트들이 처리됐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네요. 자, Ctrl F5 다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펑션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G 키만 누릅니다. 그럼 여기 나타나죠. 그리고 이 아래도 펑션 키도 아무것도 안 누르고 G만 눌려졌다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펑션 키와 함께 알파벳을 누릅니다. Ctrl F. 이럴 경우에 아래는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Ctrl 키 ES 눌려졌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알파벳 F. F는 70번. 근데 위에 있는 키프레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저분한 코드가 나와요. 문자가 나옵니다. 즉, 키프레스라는 이벤트는 펑션 키와 함께 적용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특정 키, 펑션 키를 제외한 알파벳만 접수를 하고 싶다. 이럴 경우는 키프레스라는 이벤트를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펑션 키와 함께 알파벳을 알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키 다운 또는 키 업이라는 이벤트를 사용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는 강의 노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버튼에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 되는데 키보드로 엔터를 적용할 경우, 이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기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이 버튼에 대해서 마우스로 클릭하지 않고 키보드로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이 버튼이 동작되게끔 하는 것. 자, 이를 위해서는 버튼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이 폼 객체 프로퍼티들 가운데 여기에 accept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버튼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폼 객체 내에서 키보드로 엔터를 칠 거고, 그때는 이 버튼이 수행되게끔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것이 여기 있는 accept 버튼, 즉 엔터를 쳤을 때 이 폼 객체에서 키보드에 엔터를 쳤을 때 적용되는 컨트롤 객체, 그것을 여기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accept 버튼 프로퍼티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4장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